안녕하세요. 2016 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수학 영역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술 수학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암기한 공식을 단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배제하고 제시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시문 1을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으로 표현된 이러한 정의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무슨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자연수 n 1, 2, 3에 대해서 한번 an이 어떤 집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은 n이 1인 경우니까 2분의 0,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2는 n이 2인 경우니까 4분의 0,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2, 그 다음에 2의 n승분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3까지 이런 값이 되겠고, 자 a3 하나만 더 볼까요? a3은 n이 3인 경우니까 지금 분모가 8이죠. 8분의 0, 8분의 1, 8분의 7까지 항상 분모보다 하나 작은 값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 A10을 보면 n이 10인 경우니까 2의 10승은 1024죠. 1024분의 0, 1024분의 1, 그리고 하나 작은 1024분의 1023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시문을 보면은 나번에 AN에 있는 임의의 원소 X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A3의 경우에 집합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A3이 8분의 0, 8분의 1, 8분의 2,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이런 값들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에 대해서 지금 나번 제시문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2의 거듭적으로 가장 큰 숫자가 2의 제곱, 4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고 0 곱하기 2의 1승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5가 되죠. 그리고 6은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1제곱 그다음에 0 7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1 이렇게 우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분모가 8이니까 8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2의 1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의 2제곱분의 0, 2의 세제곱분의 1. 6의 경우도 양변을 8로 나눠 생각해 주면은 첫 번째가 2의 1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의 세제곱분의 0 이런 모양이 되겠고, 7도 양변을 8로 나눠서 표현을 해주면 2의 1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그래서 분모를 우리가 이제 2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분자는 1 아니면 0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음과 같이 분모는 2의 거듭제곱으로 그 다음에 분자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수열 A1, A2, A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AN 집합 AN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나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나번에서 표현된 그 표현의 값들이 다 집합 AN에 있는지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AN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원소의 개수는 0부터 시작해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n제곱 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서 x를 이런 모양으로 표현했을 때
지금 A1이 가질 수 있는 값이 0 또는 1이죠. A2가 가질 수 있는 값도 0 또는 1. 그래서 모든 경우가 다 두 가지씩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1, A2 전부 그래서 계속 2를 곱하는데 2를 n번 곱하게 되죠. 그래서 2의 n승계의 어떤 값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개수가 같기 때문에 AN의 집합과 또 X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는 1대1 대응으로서 같은 개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집합 AN에 있는 모든 원소를 나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나번에서 표현되는 그런 X 값들은 다 집합 AN에 있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함수 FJ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 정의역이 AN이고 치역이 0과 1이에요.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은 AN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이 FJX의 값을 AJ로 정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A3에 대해서 집합을 이제 봤는데요. 만약에 F1에 지금 F1이라는 함수를 A3에서 0, 1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은 F1에 예를 들어서 8분의 5. 자, 8분의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A1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리고 이 제로가 A2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A3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의 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1 값이죠. 그 다음에 또 F1의 8분의 6은 어떻게 될까요? 8분의 6은 이 A1에 해당되는 값이 또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FJ를 정의를 해서 FJ 값은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원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GJX를 2배의 FJX 빼기 1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의역은 똑같이 GJ라는 함수는 정의역은 똑같이 AN에서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이 FJ가 0일 때는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FJ가 1일 때는 1이 되고 그래서 FJ라는 함수랑 비교했을 때 GJ라는 함수의 차이점은 치역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갖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제시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면은 X가 이제 AN에 있는 그런 원소들인데 F1X가 1이 되는 그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F1X가 앞에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A1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A1의 값은 0 또는 1의 값을 갖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1로 정의를 해줬어요. A1이 1이고 그러면은 나머지 A1은 1로 완전히 고정이 됐죠. 그러면 A2는 0 또는 1이 될 거고 또 AN도 0 또는 1. 나머지는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상관없이 A1이 1만 가지면 F1X가 1이 되는 그런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A2가 0 또는 1, A3가 0 또는 1, 또 AN이 0 또는 1을 갖는 경우의 수는 2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을 보면은 n이 10일 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지금 F1X 더하기 F2X 그 다음에 F6까지 이 값을 더한 게 4라고 했는데 각각의 값들이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6개의 값을 다 더한 것이 4가 되려면은 6개의 값 중에서 4개의 값이 1이 되고 나머지 2개가 0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6개 값 중에서 4개가 1을 갖는 경우의 수가 조합으로 6시 4가 되겠고 또는 뭐 1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0을 기준으로 하면은 0이 2개만 있으면 되니까 6시 2가 되겠죠. 그러나 6시 4나 6시 2가 우리가 같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집합이 A10이라는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A10에 있는 원소들, A10에 있는 원소 X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죠? 2의 1제곱분의 A1, 2의 2제곱분의 A2, 2의 10제곱까지 가겠죠. 그래서 2의 6제곱분의 A6, 그 다음에 2의 7제곱분의 A7, 2의 10제곱분의 A10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위에 6개는 처음 6개는 6개 중에 4개만 2를 가지면 되기 때문에 6시 4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값들은 또 0 또는 1의 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2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A7부터 A10까지 7, 8, 9, 10 4개의 값들이 0 또는 1을 가지면 되니까 2의 4제곱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6C4 곱하기 뒤에 4개의 항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4제곱.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16이 돼서 24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n이 3일 때 함수 gj의 그래프에 대하여 j가 1, 2인 경우에 그래프를 좌표평면위에 각각 나타내시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n이 3이면은 집합 A3에 대해서 한번 더 써볼게요. 8분의 0, 8분의 1, 8분의 2, 그래서 8분의 7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 gj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A3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2의 거듭제곱, 분모는 2의 거듭제곱을 표현하고 분자는 1 또는 0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8분의 0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의 1승분의 0, 2의 제곱분의 0, 2의 세제곱분의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8분의 1은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숫자들을 이진법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또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2의 1제곱분의 0, 2의 제곱분의 0,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고 8분의 2는 2의 1제곱분의 0,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8분의 3을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1, 1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세 번째도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분의 1을 잘못 썼죠. 여기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분의 1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8분의 4의 경우는 자 2의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1승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8분의 5는 2의 1승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이 하나, 8분의 4보다 8분의 1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거 1이 되겠고 8분의 6은 2의 1승분의 1,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 여기 2의 세제곱분의 0, 8분의 7, 마지막 8분의 7은 2의 1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GJ 값은 마이너스 1 아니면 그냥 1의 값을 갖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J가 1, 2인 경우니까 우리가 G1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G1에 8분의 0을 구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써준다고 치면은 G1의 값은 8분의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원소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에 갚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값이 0이니까 또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고 그리고 8분의 2는 첫 번째 원소가 0이니까 또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고 그리고 8분의 3도 마찬가지로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GJX라는 값은 2배의 FJX 빼기 1이었죠. 그래서 F 값이 0이면 마이너스 1, 1이면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G1의 8분의 4인 경우는 2를 갖고, 그리고 8분의 5도 2를 갖고, 8분의 6, 1, 8분의 7도 2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G1에 대한 함수를 먼저 그림을 그리면은, 자, 8분의 0, 즉 0이죠. 0일 때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8분의 1, 8분의 1 때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8분의 2, 8분의 2일 때도 마이너스 1, 그리고 8분의 3일 때도 마이너스 1.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8분의 4부터는 1의 값을 갖죠. 8분의 4일 때는 1, 그 다음에 8분의 5일 때 또 1, 8분의 6일 때 1, 8분의 7일 때 또 1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마이너스 1도 4개를 갖고, 그 다음에 1도 4개를 갖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2의 경우를 볼 텐데요. G2의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원소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원소 값이 0이고,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1, 1이니까 1이 되고, 1이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2 두 번째 값을 보면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0이니까 마이너스 1, 1이니까 1, 그 다음에 1이니까 1의 값을 갖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G2도 그림을 그리면은 마이너스 1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1.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의 이제 결과를 우리가 답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1X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처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갖고, 그 다음에 1, 1, 1, 1의 값을 갖고, G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런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번 제시문 1에 해당되는 마지막 문제 1-4번을 볼 텐데요. m이 n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주어진 식이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해 보이죠. 자, 이 풀이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이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면은 a제곱 더하기 2ab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이런 모양이 되고, 그리고 세 번 더한 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 번 더한 것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2배의 ab, bc, ca. 자, 각각의 원소의 제곱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씩 이렇게 곱해준 거 ab, ac 또 bc, 그것들을 2배 해준 모양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4개도 만약에 전개를 해주면 각각의 제곱에 그 다음에 2배에 하나씩 짝지어준 거 AB 있고 AC가 있죠. AD도 있죠. 그 다음에 BC, BD, 그 다음에 CD 이런 모양으로 전개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4개의 합에 대한 제곱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개수의 제곱은 다 똑같은 패턴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먼저 보면은 m개의 값의 합에 대한 제곱이죠. 그래서 각각의 제곱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함수들끼리의 곱의 합으로서 2배의 한 합으로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주면은 각각의 이제 제곱의 합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요 가로 안에 것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요 값을 우리가 이제 x라고 만약에 간단히 하기 위해서 넣으면은 g1x의 제곱 더하기 g2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gmx의 제곱, 그리고 2배의 g1x, g2x 더하기
G1x, G3x 더하기 그 다음에 G1x, GMX 그리고 또 G2를 시작을 해서 G2x, G3 그래서 G2x, GMX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GM-1x 곱하기 GMX까지 이런 이제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G1의 치역이 어떻게 됐었죠? GJ의 치역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값들은 전부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이 m개 있기 때문에 이 값은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수리 논술 문제니까 정확한 계산도 필요하지만 어떤 직관에 의해서 또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이 값을 결론을 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시그마까지 포함해서 두 개의 곱의 시그마를 해주면은 다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G1과 G2, G1 그래프랑 G1X랑 G2X 그래프를 이제 그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두 개의 값을 곱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지금 8개가 있죠. 8분의 0부터 8분의 7까지. 그래서 그 8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들을 다 그냥 이렇게 편의상 XI라고 놓고 I가 0부터 7까지. 그래서 X0는 8분의 0, X1은 8분의 1 그런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자, 이게 두 개 같은 부호가 지금 두 개 마이너스 1로 같은 부호가 두 개씩 있고 그 다음에 또 1로 같은 부호가 1인 게 두 개씩 있죠. 그럼 다 곱하면 얘네들은 다 1이 돼요. 그래서 1이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부호죠. 8분의 2와 8분의 3일 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1과 2를 갖기 때문에 각각을 곱하면은 서로 다른 값인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G1에서는 1의 값을 갖는데 이 경우는 G2에서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죠. 그래서 곱하면은 또 마이너스 1이 돼서 서로 부호가 다른 그런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고 서로 부호 같은 게 4가지가 나와서 서로 곱하면 1이 4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4개가 나와서 다 더하면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i와 j가 다른 경우에 gyx랑 gjx를 다 곱해서 더한 거는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제 G1, G2 요거만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GJX도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데 둘 다 동시에 1이 되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집합 AN에서 보는 거죠. AN에서 보는데 AN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2의 n승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i번째 AN에 있는 모든 x값들이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AN에 있는 모든 x값들은 다시 한번 쓰면 2의 1제곱분의 A1, 2의 제곱분의 A2 그래서 2의 n제곱분의 A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GI라는 여기서 i번째 어떤 AI가 1의 값을 가질 때 GI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GJ 여기서 AJ 값이 또 1의 값을 가질 때 GJ도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GI가 1이 되고 GJ가 1이 되는 경우는 AI랑 AJ가 1로 고정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값 중에서
n개의 값 중에서 i번째랑 j번째만 1로 고정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0 또는 1의 값을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n-2개죠. 그래서 각각이 두 가지 경우가 n-2개 나오니까 2의 n-2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둘 다 동시에 1이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는 2의 n-2개고요. 또 마찬가지로 따져서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은 2의 n-2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동시에 마이너스 1, 즉 i번째랑 j번째 값은 마이너스 1로 딱 고정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0 또는 2의 값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2의 n-2개죠. 그래서 2의 n-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 gi가 1일 때 gj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i번째는 1로 고정되고 j번째는 또 0으로 고정이 돼서 나머지 n-2개가 두 가지씩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났기 때문에 2의 n-2개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1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의 n-2개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곱해서 더한 경우 이 곱하면 1이 되죠. 곱한 것이 1이 되고 여기도 곱하면 또 1이 되고 1인 경우가 2n-2개, 2n-2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또 2의 n-2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경우가 2의 n-2개 더해주면은 2의 n-1개가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n개의 1의 값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더해주면 2의 n-1개의 값이 또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똑같은 개수를 갖죠. 1도 2의 n-1개 갖고 마이너스 1도 2의 n-1개를 가져서 이걸 다 더해주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ij에 대해서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이 값들은 시그마를 포함해서 이 값들은 다 0이 돼서 없어지고 요 제곱만 돼서 요 제곱만 m이 남는데 지금 시그마를 붙이기 전까지의 값이 m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시그마까지 붙여주면은 전체적인 답은 m이 1부터 2의 n승계까지 있는 경우니까 전체적인 답은 m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제시문의 조건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하게 된 건데요. 두 번째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의 가번은 좌표 공간에 방구면 S가 주어졌을 때 S를 X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각 T만큼 회전시킨 도형을 ST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나번은 ST를 X의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도형 RT라고 했는데 여기서 ST 전체를 X의 평면을 정사형시킨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죠. 지금 주어진 방구면이 위쪽, Z축을 기준으로 이제 위쪽에 반쪽 구가 주어져 있는데 그 회전시키면은 X의 평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죠. 근데 Z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위쪽 부분만 X의 평면으로 정사형시킨 도형을 RT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이걸 이제 각도 T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이제 T가 0일 때, 그러니까 회전을 하나도 안 시켰을 때는 X와 평면 정상을 시키면은 반지름 1인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한 45도 정도 회전시켰을 때 지금 요거를 X축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X축이 있다고 하고 X축을 기준으로 한 45도 회전시킨 상태에서 정상시키면은 한쪽은 반원이 그대로 나오겠지만 한쪽은 이제 정상시켰기 때문에 길이가 좀 줄어드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90도를 회전시키면은 반쪽만 나오겠죠. 90도 회전시킨 것을 X의 평면을 정상시키면은 이제 정확한 반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각도가 90도를 넘어갔을 때는
이제 위쪽 부분만 정상시키다 보니까 반원에서 좀 더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0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 돌려서 회전시킨 그 도형 ST를 XY 평면에 정상시키는데 Z가 0보다 큰 부분만 정상시키니까 이런 정확한 반지름이 1인 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 T에 따라 이제 그림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려준 그런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은 T가 2분의 파이일 때 도형 RT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2분의 파이일 때의 그림에 해당되는 것이 이 그림이죠. 정확히 반원에 해당되는 그런 넓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한 반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의 2분의 1이 돼서 2분의 파이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 텐데요. 두 번째 문제에 필요한 제심은 다 내용을 보면은 XY 평면 위에서 도형 RT를 포함하고 각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FT라 하자 그랬는데 자, 아까 그 2-1번 문제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그림에 대해서 답원 제시문을 또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면 지금 도형 RT를 포함하고 각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니까 이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지금 X축이 여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가운데가 이제 Y축이 될 텐데 그래서 각축에 평행하고 그리고 이 도형 RT를 포함하는 직사각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접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이제 접하는 경우에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FT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때 2-2번 문제는 뭐냐면은 이 FT를 구하고 함수 FT를 구하고 좌표 평면 위에 그 그래프를 나타내시오 그랬는데 자, 먼저 각이 0도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 이 두 번째 그림 모양이 될 텐데요. 이 직사각형을 보면은 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길이는 지금 반지름 1인 원의 반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름인 2가 되겠죠. 이 길이는 우리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반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니까 1이고 자, 이 길이가 이제 문제인데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정상을 시켰을 때 길이가 A인 직선을 각도 T를 유지하면서 A가 있을 때 이 밑에 직선으로 정상시킨 길이는 어떻게 되죠? A 코사인 T가 되죠. 그래서 길이는 이제 코사인 T, 각도가 T일 때 코사인 T만큼 곱해진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가장 긴 길이가 1이었는데 코사인 T만큼 회전시킨 상태에서 정상시켰으니까 이 길이는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T, 즉 이런 모양이 나오겠고 이 값은 T가 0에서부터 90도까지 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이 90도보다 커지면은 90도까지 정상시킨 게 이런 모양인데 90도보다 커지면은 이 반원은 유지가 되지만은 돌아간 부분,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Z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90도를 넘어간 상태에서 정상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때 이 세로의 길이 2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때는 각이 이제 점점 90도보다 커지면서 점점 이렇게 정상시킨 부분이 반원에 가깝게 접근이 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가로의 길이는 1로 항상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파이가 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우리가 넓이가 최소 넓이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가 파이가 되는 순간 반지름이 1인 원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때 넓이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지나서 2분의 3파이까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일어났던 현상들이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반대 모양이 나와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는 2를 유지하고 또 가로의 길이는 2를 유지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2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의 3파에서 2파이까지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까지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결과랑 동일하게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넓이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간에 따라 5개의 값으로 나눠서 우리가 ft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t가 0에서 2파이 한 바퀴 도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빙빙 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값을 계속 가지니까 주기가 2파이인 그런 함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수를 우리가 t로 표현했으니까 이거를 ft로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그림을 나타내 주면 네,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려주면 자, 코사인 t는 2분의 파일 때 0이 되고 0일 때 1이 되죠. 그래서 0일 때 t축으로 표현을 해주고 t가 0일 때는 4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코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감소를 하죠. 그래서 2분의 파일 때 0이니까 2까지 감소를 할 거예요. 2분의 파일 때.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일 때 2까지 쭉 감소를 하고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에서 파이까지 2분의 파에서 파이까지는 2의 값을 유지를 하고 파이일 때는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다시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다시 2의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에서 2파이까지 다시 2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t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그림이 주기가 2파인 함수니까 반복돼서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어진 제시문 네 번째를 보면은 xy 평면 위에서 도형 RT에 포함되고 각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어요. 아까 FT는 뭐였죠? RT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최소값이었는데 지금은 RT에 포함되는 RT 내부로 포함되는 그러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여기가 지금 x축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죠. 그럼 이 안에 들어오는 도형이 이렇게 접하는 도형 끝까지 곡선에 이렇게 딱 닿을 때까지 넓혀준 게 최대값이 되겠죠. 이런 도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은 여기 이제 중심이라고 하면은 여기 x축이니까 이 위치가 x라고 하면은 이제 세로의 길이는 2x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x축 길이는 2x가 되겠고 이 길이가 이 위치가 x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로의 길이 자, 이 곡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원의 일부분이니까 y는 루트 1-x제곱이죠. 그래서 x일 때 이 길이 y 값은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1-x제곱이 이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짧은 쪽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 길이를 또 각도 t를 유지하면서 정사형시킨 거니까 여기다 이제 코사인 t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1-x제곱에 코사인 t를 곱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y축의 길이는 1 더하기 코사인 t에 두 개를 더해주니까 1 더하기 코사인 t에 루트 1-x제곱이고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2x랑 이 값을 곱해서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임의의 t에 대해서 근데 t가 특히 이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죠. 그래서 이 도형 안에서 우리가 이제 GT를 구하는 건데 지금 t는 0에서 2분의 파이 값이지만 이미
확정된 값이고 지금은 여기서는 넓이에 대해서는 x가 변수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내접하는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x 값에 따라 이제 최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그게 0이 되는 x 값을 구해서 이제 뭐 극대극소 양끝점 따지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를 루트 안에 넣어주면 x제곱과 1-x제곱에 곱한 거에 루트 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2분의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해주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합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산술 기하평균은 어떻게 되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루트 ab보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더 크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즉 여기에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같다는 거를 같다는 게 성립이 되죠. 이게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제 관계인데, 그래서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봐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왔고, 이때 최대가 되는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두 개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 x가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 두 개 곱한 거에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주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주면 2랑 상쇄가 돼서 gt의 값은 1 더하기 코사인 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다른 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알테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t로 또 구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 중심에서 요 접하는 점까지 직선, 이게 반지름 1이죠.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x에 해당되는 길이가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배이기 때문에 2 코사인 세타가 x축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이 세타일 때 높이 요 y축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y축 길이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축 길이가 위쪽은 사인 세타인데 아래쪽은 또 각도 t를 가지고 이제 정상시킨 길이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t만큼 곱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넓이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사인 2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주고, 그래서 이 경우 최대값은 사인 2세타가 최대되는 값이 1이죠. 그래서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사인 90도가 1이 되기 때문에 4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동일하게 1 더하기 코사인 t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도형 RT의 넓이가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파이일 때 그때 GT의 값을 구하시오. GT는 그 도형 RT 안에 내접하는 그런 직사각형 최대값인데, 자 RT의 넓이가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각도가 몇 도일 때 이런 넓이가 나오는지 먼저 각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RT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이제 x축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림이 됐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이제 반원의 넓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요거는 반원 넓이에 각도 t를 갖고 x와 평면에 정사시켰으니까 반원 넓이에 코사인 t를 곱해준 모양이고, 그래서 RT의 일반적인 모양의 넓이는 한쪽의 반원 넓이에 그 반원에다가 코사인 t를 곱한 걸 더한 모양으로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각도에 따라 도형의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해져서 커지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t가 90도보다 커지면 이게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 넓이만큼 지금 상쇄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모든 도형에 대해서
지금 RT의 넓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T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가 이 값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계산해서 코사인 T를 구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돼요. 자, 코사인 T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T는 이미 90도를 넘어간 상태죠. 그래서 90도를 넘어간 도형이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GT의 값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양을 우리가 이제 좀 90도 회전시켜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에 내접하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자, 여기 까만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가 이제 최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 끝에 점이 이렇게 곡선에 달 때까지 넓히면 되겠죠. 그때 요 가로의 길이가 A라고 하면은 이 A만큼 여기 중심에서부터 그림을 그려주면 한쪽도 A, 반대쪽도 A만큼 그려지고 이 높이도 폭이 더 크니까 원래 까만색 높이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도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최대값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보다는 Y축의 대칭인 모양으로 나왔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에 대해서만 GT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에서 이제 Y축의 대칭인 이 직사각형만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코사인 T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계산을 했죠. 이 크기가 그림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이 되죠? 지금 코사인 T를 곱한 거에 도형의 모양이 이런 도형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음수로 나와 있지만 이제 크기로 봤을 때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이 가장 긴 반지름 1인 반원이었는데 그거를 정상시켜서 코사인 T만큼 줄어든 거죠. 그게 이제 루트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 이 도형 안에 접하는 직사각형 가장 크려면 이제 끝에 달 때까지 계속 넓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텐데요. 이때 이 넓이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은 이 길이를 x라고 하면은 가로의 길이가 2x가 되겠죠. 그래서 x축 길이가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죠? 자, 요 점이 이제 x인데 그때 요 y 값은 원의 방정식에 의해서 루트 1-x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 높이에서 요 높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 높이가 지금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 세로에 해당되는, 즉 y축에 해당되는 길이는 1-x제곱 빼기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 길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넓이는 x축 길이 곱하기 y축 길이, 이런 값으로 우리가 구해지는데, 이게 최대가 되는 이제 x를 구하면 되는데, x의 범위가 제한이 돼 있죠. x는 길이니까 일단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한으로 길어질 수 있는 길이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요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를 만족하는 그런 점이 될 텐데, 지금 이미 y값은 루트 3분의 1로 주어져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이 1이 돼서 x제곱은 x제곱이 3분의 2가 되니까 x는 루트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최대한 루트 3분의 2 바로 전까지 이렇게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이런 범위 내에서 넓이의 공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함수를 구하고 그게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그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아보고 양 끝점에서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데, 우리가 도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0이라고 놓고 오른쪽으로 넘긴 이 식을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x 값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랑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4개의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값은 바로 x 이퀄 2분의 1 이거 하나뿐이죠.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극대 아니면 극소가 될 텐데 어떤 구간 안에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극대라면 그게 전체적으로 최대가 되겠죠. 만약에 극소라면 극소 하나밖에 없던 그게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겠죠. 만약에 최대값이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다면 뭔가 어딘가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 좀 극소값도 어딘가에 존재해야 될 텐데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이 그게 극대면 최대가 될 거고 극소면 최소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x가 2분의 1일 때 이게 이제 극대가 되는지 또는 극소가 되는지 판정하려면 a를 2번 미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을 2번 미분해서 양수냐 음수냐 판정하기가 너무 좀 복잡해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끝점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면 좀 더 쉽게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AX가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AX를 보면은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게 0을 향해서 가죠. 다시 한번 써보면 AX가 지금 2X 루트 1-X이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X가 0이면 이건 0을 향해서 가고 이 값은 어떤 유한한 값을 향해서 가니까 0을 향해서 극한값이 0이에요.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제 넓이가 0으로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2로 가면은 X가 루트 3분의 2로 가면은 이 값이 0으로 가죠. 즉 리미트 X가 루트 3분의 2보다 작은 쪽에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극한 좌극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은 이 값도 0을 향해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옆으로 갈수록 0으로 가고 x가 2분의 1일 때는 여기다 a에다 2분의 1을 넣어주면은 6분의 루트 3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이 구간 안에서 극대값이 되고 즉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T의 값은 6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x 대신에 우리가 각 세타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각 세타를 여기 원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를 직선을 이어서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이 x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x죠. 그래서 이 x의 길이를 우리가 여기가 반지름이 1인 원이었으니까 코사인 세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2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x축 길이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y 길이가 얘인데 이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 세타에서 루트 3분의 1을 빼준 거. 이 길이가 사인 세타에서 루트 3분의 1을 빼준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y축 길이가 되고 그래서 넓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한 다음에 또 세타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세타에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최대값을 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 계산은 우리가 생략을 할 텐데 해주면 세타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이 발생을 해서 동일한 또 GT 내접하는 최대의 넓이가 6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려는 급한 마음에 해답을 보고 이해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적 사고력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기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